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1단원의 주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내용이 떠오르나요?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공부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운 것이 떠올랐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그리고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럼 각 주제에 대해 간단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이나 자연적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으며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며 큰 하천은 대부분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흘러간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크고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저출산 고령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며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역이라고 합니다.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네, 모두 잘 맞췄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참고하여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나타내 보세요. 다 해보았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주어진 단어는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인구, 교통입니다.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위치, 지형, 기후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크고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징이 나타난다. 네, 아주 잘 썼네요. 필요한 단어가 잘 들어갔고 내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주요 용어를 찾아봅시다. 글자는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모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면서 주요 용어를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았나요? 네, 저는 인문환경, 평야, 반도, 해안, 산지, 영토, 영역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형, 국토, 자연재해, 기후, 주권, 도시, 교통, 산업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저는 자연환경, 기온, 하천, 위치, 영해, 인구, 강수량, 행정구역, 영공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네, 아주 잘 찾았네요. 그럼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배운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도달한 정도를 표에 표시해 보세요. 다 해보았죠? 그럼 오늘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4차시 83쪽부터 85쪽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